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민주유공자법 유공자법. 네. 나흘 단식하셨죠? 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 뭐 단식이 그런 거에 이골이 나시면 안 되는데. 글쎄 말이죠. 나흘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얘기를 당사자시기 때문에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체 6조 8천억 원, 지난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 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이다. 예. 이런 얘기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나와서 했어요. 네. 대통령실 감사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좀 뭔가 뭐 조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314가 엄청나잖아요. 전체에서 0. 몇 %잖아요. 0.46%. 예. 1%가 안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A 단체, B 단체, C 단체, D 단체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걸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 해서 난리 났을 겁니다. 벌써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나 뭐 이런 데들이 경실련, 환경련. 참. 근데 참여연대는 국고보조를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죠. 거기는 94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회원들의 회비로만 이렇게 되는데 정부 보조, 기업 뭐 이런 건 전부 다 안 받죠. 특히 정부 보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 사업 받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시민단체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름 있는 걸 시민단체들이 했으면 나는 벌써 이게 다 공개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국고보조 사업의 시민단체들은 이게 진보적인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그런 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A, B, C, D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라 이거 도로다 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가 10억 얼마를 부정하게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이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시민단체들 이게 우리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시민사회가 혹한기거든요. 혹한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민 회원들이 돈이 없잖아요. 후원회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활동가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가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낮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재작년인가 조사를 했는데 연봉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여기를 안 오죠. 그리고 일도 또 빡셉니다. 굉장히 빡세니까 아무리 뭐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임금에다가 아주 장시간 노동에다가 뭐 이런 또 이게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다 하도록 만들거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도리어 청년들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매금으로 시민사회 단체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은 참 아니고 점점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실명 처리돼 있는데 몇 글자는 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찾아봤습니다. 대체로 어딘지 추정도 돼요. 왜 찾아볼 수 있느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행안부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등록단체 조회 코너가 있습니다. 한 15,000개 등록단체를 여기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쓰면은요 대략 몇 개로 압축됩니다. 다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단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도 모르는 막 뭐 시민단체 막 헷갈려서 쓰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단체도 전혀 지금 이번 건과 다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첫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단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돼 있는 제주 땡땡 사랑회 뭐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등록돼 있는 무슨 군 가수협회 이런 데도 전부 다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근데 마치 참여연대나 이런 데는 아예 국고보조금 받지도 않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뭐 10억 얼마 좀 했다고 하는 이 저기들 같은 경우 거기엔 또 우리 쪽이 아는 시민단체와 성격이 많이 다른가 봐요. 예전에 정치인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뭐 여야 정치인들 뭐 이런 들어가 분들이 있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대표하도 하고 뭐 이렇게 저기도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 아는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이런 데가 아닌가. 아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실명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아마도 소위 좌파 단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안산 청년의 하나였나 봐요. 글쎄요. 안산 청년에만 실명을 밝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땡땡땡 하고 비실명 처리했는데 안산 청년에 뭐 300몇만 원 유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는 안산 청년회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 안산 청년에만 실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실명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쯤 해가지고요. 그 현장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시민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사안 직접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재단 사람의 정민석 사무처장님께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민단체들이 바야흐로 불법단체, 뭐 홍위병 뭐 이런 범죄단체로. 범죄단체. 네. 이전에는 또 오세훈 시장님이 뭐 ATM기다. 뭐 이렇게 서울시는 시민단체 ATM기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이. 사실 뭐 이미 그 윤석열 정부 취임 전부터 이 시민사회와의 어떤 갈등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과 네.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네네. 또 막상 또 이런 결과들을 마주한 현장에서는 사실 분노도 있고 힘도 네. 굉장히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5, 6월 달에 네. 감사원의 이제 보조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5월 말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민사회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고 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 맡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진화특위.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해온 것들을 좀 보면 네. 사실 저는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정말 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온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사실 인권 증진을 해온 되게 굉장히 소중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 결과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사실 부정당하고 마치 이제 정말 회계 부정만 일으키고 표현하신 것처럼 ATM기처럼 어떤 세금을 마구 쓰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금 낙인 찍히고 있는 좀 현실이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시민사회 많은 활동가들 만나보면 정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들이 좀 부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냐. 지금 아까 뭐 아예 안 받는 단체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권재단 사람은 국고보조금 뭐 받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거는 곧 뭐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루는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 뭐 어떤 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시민사회에 위탁이 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있어서 네네. 뭐 다 뭐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네. 관련 법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인데 네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돈 받아서 어디 인건비에 씁니까? 밥 먹는 데 쓰나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 인건비도 뭐 일부 쓰지만 사실 결국 이 시민사회에서 하는 일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네. 그건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목적 사업이 뭐냐. 네네. 저는 뭐 안보 복지 뭐 인권 건강 국방 할 것 없이 사실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 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증진 업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역할들을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지요. 네. 자,
그 여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어제 전장현 콕 집어가지고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 지급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 하태경 의원이 이 특위에서 이 폭력 집단으로 전장현을 거론하고 몰아세우고 네.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이제 맞받아서 네. 사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시위자들한테 일당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은 사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인데 음. 저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라는 표현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네. 자극적인 말로 정말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정확하게는 저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네.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시민들한테 알리는 업무를 했고 이에 정당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진짜 이런 사업들이 더 강화되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노동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비하하고 비난하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314억 부정하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 국고보조금. 네. 근데 또 1조 원으로 늘었어요. 하루 만에. 1조 원 삭감하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데는 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고 사실 시민사회 활동가들한테 위축감을 주는 게 지금의 정책 뭐 이렇게 바라는 어떤 바이고 그 영향권에서 사실 벗어나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네. 저는 이런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시민사회의 수혜 대상들 곧 네.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 피해가 아.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곧 네. 우리 사회의 후퇴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치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됐고 네. 오히려 저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돌아갈 피해를 시민사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래군 이사님. 예.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장애인 그 권리 중심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워낙 이제 그게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좀 그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2%씩 뭐 기업에서 하라고 이제 그러고 공공기관에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2014년에 그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을 이제 다루는 이제 저가 있거든요, 기구가. 네. 거기서 이제 공고가 나온 거죠. 네. 니네는 너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이걸 위해서 이제 뭐 문화예술 사업, 그래서 이제 공공 일자리 사업들이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이제 들어갔는데 문화예술 사업도 하고, 네. 권리 옹호 사업도 하고 인식 개선 사업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식 개선 사업 중에 그 캠페인 하면 이제 중증 장애인들 나가서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전체 그 액수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네. 서울시의 예를 들면 겨우 이제 45억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0.1%밖에 안 돼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저기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쓰는 뭐 네. 이거에 0.1%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고 네.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뭐냐면 예, 이게 폭력 집단 수장쯤 예, 되세요, 예, 지금 예. 박래군 이사님. 예. 그리고 말을 되게 험하게 하는데요. 이게 네. 국고보정을 빼먹어 도둑질하고 피해자들 보상금 빼먹는 게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 이거 피해자 보상금 빼먹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저기 일제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모임이잖아요. 지원 모임. 예. 근데 이것도 진짜 이게 악의적인 왜곡이거든요. 예, 당사자가 직접 나오셔서 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판이다. 일이고 도리어 지금 예, 이런 무료로 얘기를 10년 하셨어요. 동안 그 변호사들도 무료로 그걸 변론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만약 승소 시에 거기에 이제 승소 배상금의 20%를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같이 합의한 건데 네. 이걸 갖다가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진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마도
저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굉장히 예. 심한 책임을 물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선진국들에서는 도리어 이런 그 시민단체들, 시민사회를 갖다 육성하려고 그러고 같이 거버넌스 이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제3섹터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3 이게 가장 섹터청. 모범적이죠. 예. 그리고 다른 저기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3섹터라는 게 이제 제1섹터가 국가 정부라면 그렇죠. 제2섹터가 시장이죠. 예. 제3섹터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 예. 거기를 아예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미니스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지원하고 그걸 있는 지원하는 거죠.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국가가 하지 못하는 빈 구석들이 많은데 네. 그럼 그때마다 공무원들을 또 늘려가지고 그걸 다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에서 하는 게 시민들의 사정이나 이런 현실을 더 잘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한 사회, 부패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대안도 제시하고 네. 비판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하고 또 상당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거를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권력을 감시하든지 뭐 비판하든지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국가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이런 빈 구석들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제 이 국고보조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파트너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현재 민족 국가는 큰 일을 하기엔 너무 작고 즉 환경 문제 같은 큰 일을 하기엔 너무 작고 작은 일, 생활적인 일을 하기엔 너무 커져버렸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냐? 바로 NGO, NPO,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그런데 거죠. 이게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위축시키면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를 갈 거다.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